날씨가 더워서 좀 그러니까 물을 많이 드세요. 커피 드시면 물을 2배로 더 드셔야 돼요. 커피는 수분을 뺏어가니까 물을 많이 드세요. 물을 쉬는 시간 하시죠. 지금 물을 안 마셔서 분위기가 안 좋아요. 제가 뭐 잘못한 거 없죠? 왜 분위기가 안 좋아졌지? 휴가 때문에. 휴가 때 많이 쉬었죠.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활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밑 뚫려 있어요. 계속 물을 부어보세요. 우리가 1월, 2월 달에 하고 나서 수업 들었죠? 물 싹 빠져버리고 그 다음날 물기조차 없어요. 그러죠? 근데 이제 3, 4, 5, 6월 달에 계속 물을 유지해 왔거든요. 유지해 왔다가 휴가 때 물을 싹 빼버렸었어. 다시 채워야 돼요, 다시. 지금 그런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수험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 물 넣으면 빠지고 넣으면 빠지죠? 근데 지금부터는 물을 집중적으로 퍼부셔야 돼요. 집중적으로. 그럼 어느 순간 홍수가 나겠죠? 그때 딱 시험 보셔야 돼요. 그래 학교 가는 겁니다. 아셨죠?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물 퍼부셔야 돼요. 한 90일 동안. 그리고 시험 보고 나서 독을 아예 딱 깨버리세요. 싹 빠져나가보라고. 이제 알고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시험 보고 나오는 순간 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게 수험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물을 집중적으로 퍼부셔야 돼요. 아셨죠? 이제 한 80 며칠 남았죠? 90일 정도는 집중적으로. 이제 2자릿수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올림픽 보지 마시고, 올림픽 안 봐도 추석 때도 놀 시간이 있으니까, 올림픽 보지 마세요. 스포츠. 그 해마다 이렇게 큰 스포츠 경기가 있으면 모든 시험 마찬가지 우리나라. 남성분들 합격률이 아주 떨어져요. 합격률이. 국가 고시부터 시작해서 공무원 시험 다 마찬가지예요. 남성들이 패봅니다. 스포츠 아예 안 본다 딱 마음을 굳게 가지셔야 돼요. 근데 요즘은 또 여자들이 더 좋아요, 스포츠를. 그래서 보지 마세요, 스포츠. 아예 안 본다고 딱 마음을 가지세요. 스포츠 있는 날 아무튼 우리 이렇게 절대평가 있잖아요, 절대. 그나마 상대평가는 다 스포츠 보니까 다 같이 성적이 떨어지는데 절대평가는 스포츠 본 사람은 아주 불리합니다. 그냥 우리 60점만 넣으면 되거든요.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이건 다 같이 보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절대평가는 본 사람만 불리해지는 겁니다. 아예 딱 안 본다 생각하세요. 지금부터. 계속 이제 우리 물을 부으셔야 돼요. 하루라도 빠지면 물을 싹 빠져나가 버리니까 그럼 다시 채워야 돼요. 그래서 아예 스포츠는 딱 끊으셔야 아예. 자, 이제 15번 봐볼게요. 저당권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 기술이 틀린 거죠? 1번 이자 채권은 1년분에 한해서만 담보된다. 틀렸죠? 이자 채권은 등기했다면 몇 년에 관계없이 다 담보되죠? 만약에 5년 거치로 돈을 빌렸다. 그럼 5년간 이자 다 담보돼요. 근데 이제 그 이자를 밀렸을 때 지연이자 또는 지연배상이 1년분에 하나는 거죠? 그래서 이자 채권은 지연이자 다릅니다. 1번이 바로 정답이죠? 그 다음 2번 위약금 특약은 그 등기해야겠죠? 등기해야지 저당권 담보됩니다. 3번 저당권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중물의 원칙 다 미치죠? 이게 358조입니다. 단 358조는 임의규정이라 특약하면 특약이 우선합니다. 특약이 없을 때 미치는 거죠. 자, 4번 저당권은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과실에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다음 5번 저당권 효력은 그 목적물인 멸실을 훼손된 경우에 설정자가 취득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에 미친다. 이 말이 물상대의 가능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5번은 물상대의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17번을 봐볼게요. 17번 보시면 저당권 설명 틀린 거죠? 1번 채권과 그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그 주체를 달리할 수 없다. 맞죠? 저당권 설정자는 제3자 가능해요. 물상보증인. 그렇지만 저당권의 부정성 때문에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일치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 단 예외적으로 제3자와 합의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그 채권자와 저당권자가 다를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저당권의 부정성 때문에 채권자와 저당권자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원칙 맞아요. 다음 2번을 보시면 토지에 관해서 저당권이 설정된 당시 그 재산 건물이 타인에게 유효 또 하나 칩니다. 유효한
명의신탁이 되어 있었던 경우 그 후 저당권이 실행되면 건물을 위한 법정이상으로 성립되는가 문제됩니다. 만약에 토지에 대한 저당 설정 당시 지당 건물이죠. 건물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했대요. 그 말은 갑소유 토지 건물이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저당 설정할 당시에 건물 을에게 명의신탁했다. 이게 유효래요. 그럼 명의신탁이 유효면 오늘 좀 이따 할 거예요. 좀 이따. 얘가 신탁자와 수탁자가 있죠. 그러면은 대내적으로는 항상 신탁자 소유, 신탁자. 근데 대외적 제3자에게는 수탁자가 소유자입니다. 제3자에게 다시 명의신탁이 유효라면 자기들끼리는 누가 소유자요? 신탁자. 지난주에 한 번 같아요. 근데 대외적으로는 수탁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저당권이 들어온 거죠. 저당권자 A가 들어왔다. 근데 이자가 이제 경매 청구했대요. 그럼 A한테 관계는 건물 누구 소유예요? 을 소유예요. 그러면 저당 설정 당시 소유자가 달랐죠. 그러니까 이건 애초에 법정에서 문제가 아닙니다. 애초에 아니에요. 그래서 경납받아도 법치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설정 당시 소유자가 다르잖아요. 제3자한테는 누구 소유자? 을이 소유자고 토지는 갑고 소유자가 애초에 다르죠. 그러니까 이건 애초에 법정상권이 아니에요. 법정상권이란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다가 소유자가 바뀌어야 돼요. 다시 보시면 2번 토지에 관해서 저당권 설정 당시 그 지당 건물이 타인에게 유효하게 명의신탁이 되어 있었던 경우 그 말은 저당 설정 당시 명의신탁이 있었죠. 그러면 건물은 을소유, 토지는 갑소유. 이 3자한테 그러니까 동일 소유 아니죠. 따라서 애초에 법정상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그 다음 그 후 저당권이 실행되면 그 건물을 위한 법지 성립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3번 토지의 저당권이 설치된 후 지당의 건물이 지어진 경우 다시 보세요. 3번 토지가 나대지입니까? 나대지의 저당권이 설치된 후 지당의 건물이 지어진 경우 그럼 결론 법지 X 저당권자는 토지에 대해서만 경매 청구할 수도 있고 토지 건물 일괄에서 경매 청구할 수도 있죠. 일괄 경매할 의무가 없죠. 선택사항입니다. 그래서 일괄 경매 청구도 한번 시험에 나올 때 있으니까 법조문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외약집 120페이지 와보세요. 외약집 120페이지. 제일 밑에 365조 있습니까? 그럼 일단 법조문을 확인해 볼게요. 365조 일괄경매 청구권. 법조문 봐보세요.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의 건물을 축조한 때까지 다시 토지는 나대이죠. 그러니까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의 건물을 축조한 때 그럼 법지 X죠. 그때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건물 경매대가에 대해서는 우선 면제 받을 권리 없다 그랬죠. 이게 일괄경매입니다. 아무튼 이건 시험에 한번 나올 때가 됐으니까 잘 보셔야 돼요. 물론 작년에도 딱 한 줄 나왔지만 사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일괄경매 청구권은 가장 중요한 게 첫째, 저당권 설정자 소유 건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일괄경매 청구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건물에 대해서는 우선 면제 못 받아요. 그리고 꼭 이거 할 의무가 없습니다. 선택상이에요. 의무가 아니라 선택하는 겁니다. 저 이제 아까 법조문에서 아까 밑줄이 되었죠? 토지의 저당권 후 갑이 건물 취득했죠? 그럼 결론 법지 X인데 이자가 토지 경매를 실행했다. 그래서 을이 경락받았어요. 경락인. 그럼 건물 법정상 인정 안 되죠? 설정 당시 건물을 없었으니까. 그래서 경락인이 철거예금 이거 철거해야 됩니다. 그럼 철거하면 너무 아까우니까 A가 선택할 수 있어요. 분명히 A는 건물이면 저당권이 없는 상태인데
A가 토지 건물, 저당권이 있는 건물에까지 일괄해서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토지 건물을 동일인에게만 경락시켜요. 그래야 내 건물 철거하지 않겠죠? 그러더라도 이 건물 대가에서는 우선 면제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건물에 저당권이 없죠. 저당권이 없는 건물을 경매 청구하려면 저당권 설정자 소유 건물 소유자 똑같아야 된다. 따라서 처음에는 갑이 건물을 신축했더라도 이걸 나중에 제3자에게 팔았대요. 병에게 팔았다. 그럼 이때는 소유자 다르죠. 이때는 남 건물을 함부로 경매하면 안 되겠죠. 이때는 일괄 경매 못합니다. 근데 병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빌렸어요. 토지 용의권 취득한 자가 신축했어요. 근데 이걸 나중에 갑이 돈 주고 샀다면 결국 소유자 똑같아졌죠. 이때는 A는 일괄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누구 소유해야 돼요? 설정자, 이게 제일 중요해. 그런 식으로 이제 358조를 보시면 되겠고, 아무튼 358조는 법지가 성립되지 않을 때 건물 철거를 맡게 된정되는 거죠. 다시 문제 보시면 17번에 3번을 다시 봐보세요.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지당의 건물이 지어진 경우, 그럼 지금까지 법지 X, 저당권자는 토지에 대해서만 경매 청구할 수 있고 토지와 건물 일괄해서 할 수도 있죠. 선택상이에요. 선택하는 거지 꼭 일괄 경매할 의무 없습니다. 그 다음 4번은 어떤 단어가 중요하죠? 17번에 4번은 어떤 단어가 중요해요? 불법 말소. 그럼 유효. 4번 저당권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 동원하칩니다. 그럼 두 글자로 유효. 다시 불법 말소인 경우에 원래 저당권자는 회복 등기를 하기 전에는 이미 틀렸어요. 전이라도야 맞아요. 전이라도 대외적으로 저당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가 틀렸죠? 그래서 원인 없이 말소라든가 불법 말소, 이 말은 말소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등기 그대로 유효예요. 유효라고 읽으셔야 돼요. 유효. 그래서 만약에 갑이 소유자인데 저당권자 을이 있었어요. 이 상태에서 이 을 등기가 불법 말소했습니다. 그럼 이 상태로 그냥 유효. 근데 제3자는 이 부동산에 저당권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병이 돈 주고 샀다 해보세요. 병이 돈 주고 샀다. 그래도 을은 병한테 저당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추선으로 갑이 소유자고 저당권 나왔죠? 불법 말소했어요. 이걸 병이 돈 주고 샀죠? 그래도 을은 말소 회복 전이라도 유효해요. 그래서 말소 회복하지 않아도 병한테 저당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병은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을 산 꼴이에요. 병은 억울하면 갑과 매도인 담보 책임 해결하지 을에게 어떠한 주장 못합니다. 이거 이대로 유효니까. 그럼 을은 이렇게 선의 피해자가 생길지 모르니까 빨리 말소 회복 청구하겠죠? 그럼 을은 누구한테 말소 회복 청구해야 돼요? 현재의 소유자입니까? 말소 당시 소유자입니까? 갑. 말소 당시 소유자에게 말소 회복 청구해야 됩니다. 이제 5번째로 시간적으로. 그럼 말소 회복 청구를 봤더니 소유자가 현재 병이죠. 그러죠? 그럼 병은 등기상 승낙을 의무가 있어요. 이해관계입니다. 병은 승낙 의무가 있어요. 병이 승낙하지 않으면 을은 병 승낙에 가름하는 판결을 구해서 혼자 말소 회복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말소하면 유효. 말소 회복 전이라도 유효입니다. 이거랑 비교하실 게 경매였죠? 경매가 나오면 뭐가 다 죽어요? 부동산의 모든 저당권 다 죽습니다. 천적이요, 천적. 이 말 보이자마자 다 죽어요. 그래서 똑같이 비교해보면 갑소의 부동산에 저당권이 있었죠? 이 저당권이 똑같이 불법 말소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병이 경매받았대요. 경매로 소유권 취득했다. 그럼 을은 말소 회복 청구할 수 있습니까?
청구할 수 있었어요? 이때 못한다 그랬죠? 왜 그래요? 경매 나오면 뭐 다 소멸한다? 저당권 다 지워버리세요. 이또 없는데 뭘 회복 청구해요? 이또 없는데. 그래서 이때는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경매란 말이 중요해요. 그런 말 없으면 불법말소 두 개를 잘 비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 지문은 경매란 말이 없죠? 그럼 불법말소가 중요해요. 그럼 유효니까 회복 등기하기 전에도 저당권 유효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5번은 우리가 모자로 많이 했죠. 모자. 저당권과 채권이 있으면 채권이 엄마, 모권. 저당권이 아들, 자식, 자권. 그럼 5번은 피담보 채권 엄마. 피담보 채권이 담보권 자식이죠. 자식과 분리양도된 경우에 채권 처분에 따르지 않은 담보권은 소멸한다. 맞죠? 엄마는 집 나가는데 자식은 집에 가만히 있대요. 그럼 자식 그날 굶어 죽은다 그랬죠? 자식은 소멸한다. 맞아요.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 18번 봐볼게요. 자, 갑이 채무자 A 소유 부동산 돈을 칩니다. A 소유 부동산에 채권 최고액 2천만 원의 근저당권 돈을 칩니다. 누가 근저당권 취득했어요? 갑이라고 써보세요. 갑이라고. 갑이 취득가 있다. 옳지 않은 거죠? 그럼 1번. 갑이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경매 신청 시에 근저당권이 확정됨으로 맞았죠? 그 이후란 확정 후에 발생하는 갑의 원금 채권은 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근저당권이 채권이 확정되면 이때는 일반 보통 저당권으로 전환돼요. 이제 근저당권이 아니라 보통 저당권으로 전환됩니다. 그럼 확정 이후에 생긴 새로운 채권, 이 새로운 채권은 더 이상 근저당으로 이제 담보 안 됩니다. 단필기 하실 게 확정 전에 발생한 채권이 있어요. 확정이 전에 발생한 채권인데 이 채권 이자가 확정 후에도 계속 이자가 발생해요. 이자는 확정 전에 발생한 채권이죠. 그럼 이 이자는 최고의 범위 내라면 다 담보됩니다. 두 개를 잘 비교하셔야 돼요. 그래서 1번은 맞았죠. 확정 후에 발생한 채권은 담보 안 돼요. 네, 2번을 보세요. 위 1번의 경우에 확정 전 또 하나 칩니다.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은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근저당권으로 담보된다. 맞았죠? 그래서 1번과 2번을 잘 비교하셔야 돼요. 다음 3번. 근저당권의 실행비용은 갑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죠. 이게 팔립니다. 4번. 갑의 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피담은 채권 엄마와 함께 저당권, 근저당권 아들 양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식만 집 못 나간다 그랬죠. 자식은 누구랑 나가요? 엄마랑 함께. 맞습니다. 엄마랑 함께. 다음 5번. A 부동산의 후순위 전세권자 평이 전세권 실행으로 경매를 신청하면 지금까지 누가 경매 신청했어요? 후순위자죠? 그럼 그 다음에 그 경매 신청 시 틀렸죠? 경락되고 완납시. 경락되고 완납시에 갑, 선순위의 근저당권 피담은 채권 책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1번과 5번을 잘 비교하세요. 근저당권자 자신이 경매 신청하면 자신의 채권은 경매 신청 시 확정. 근데 5번처럼 나보다 후순위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내 채권, 선순위 근저당권은 경락된 완납 시 확정이라고 두 개 비교했죠? 시험이 아주 잘 나오니까 1번, 5번을 잘 비교하셔야 돼요. 그 다음 넘겨보시면 19번을 봐보겠습니다. 저당권 설명 옳지 않은 거죠? 1번. 주유소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그 지하에 설치된 유류 저장 탱크, 이게 종물이에요. 종물. 금 종물의 효력이 미친다. 맞아요. 그래서 저당권 효력은 부합물, 종물에 다 원칙 미치죠? 맞습니다. 2번. 저당권자는 다른 채권자 동그라미 피시고 거기다가 제3자라고 써보세요. 다른 채권자를 제3자.
제3자가 이미 대의 목적물 압류했다고나 칩니다. 압류한 경우에는 별도로 압류하지 않더라도 물상대의권 행사할 수 있다. 맞죠? 물상대의를 하려면 압류해야 되는데 꼭 저당권자가 압류할 필요가 없죠. 제3자가 압류해도 누군가 압류만 하면 되죠. 맞습니다. 3번 우리가 심퍼 깊이 혼나 외우셨죠? 심퍼 깊이 혼나 말수등기 없이, 특히 깊이 혼나 말수등기 없이 소멸한다. 그럼 3번 피담보 채권이 소멸된 후, 그럼 저당권 소멸했죠? 그랬죠? 그럼 0이라고 써보세요. 0. 다시 피담보 채권이 소멸한 후 거의 0. 저당권 0. 후에도 저당권 말수등기가 격려되기 전에 그래도 이미 소멸했어요. 그 저당권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아 저당권 이전 후 부기등기 너도 0. 무효등기를 부기등기 0. 너도 0. 부기등기 격려한 자는 그 저당권 취득할 수 있다. 틀렸죠?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 말수등기 없이 이미 무효죠. 그 무효등기를 이전받았대요. 그러면 0은 0. 너도 무효. 그래서 취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3번이 정답이에요. 자, 4번 가압류 등기가 먼저 행해진 후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저당권은 가압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우선 변제적 효력이 없다. 맞습니다. 이건 동순이에요. 4번 우리 시험 범위 아니에요. 4번은 경매고 중개실무에 경매 나오죠. 거기도 시험에 아마 나온 적 없을 거예요. 이거 4번은 그냥 참고로 보시면 돼요. 이제 우리 문제집에 이 지문이 몇 개 있는데 풀러보면, 자, 1순위가 저당권자가 있다 해보세요. 가압류는 우선 변제권 없어요. 이렇게 되면 경매에서 A가 우선 변제 받아요. A가 먼저 받고 남은 거 B가 우선으로 배당을 받습니다. 반대로 가압류 채권이 먼저 있었다. 내 우선 변제권 없어요. 그리고 저당권자 A가 있었다. 그럼 경매에서 배당받을 때 얘가 먼저 받는 거 아니에요. 얘 둘이 동순이에요. 동순이. 이걸 뭐 전문용어로 흡수배당이라는데 흡수배당은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동순위로 같이 채권의 비례 받습니다. 비례. 그럼 종합하면 저당권자 A, 2순위 가압류 B, 3순위 저당권자 C가 있다면 얘가 제일 1순위를 받아요. 다음 둘이는 동순위, 두 번째로 동순위로 받는 겁니다. 그 말은 가압류는 우선 변제권 없어요. 가압류 밑에 저당권 있으면 둘이 흡수해서 동순위로 같이 받는 거. 동순위. 그냥 참고로 보시면 돼요. 우리 시험에 나온 적 없으니까. 그래서 4번은 가압류가 먼저 있었죠? 다음 저당권이 있었죠? 그럼 저당권은 가압류도 먼저 받는 게 아니라 같은 동순위예요. 동순위. 그래서 4번은 맞는 말입니다. 동순위 아니다 그 말이에요. 5번 저당권 설정 후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그 저당권자는 경매에서 배당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받을 때 맞죠? 저당권은 등기돼 있죠? 등기된 자는 배당 요구 안 해도 돼요. 경매가 좀 많이 나와서 좀 그런데 쓸데가 없네. 이거 주면 안 되고. 자, 경매가 나오면 배당 요구 하지 않아도 되는 자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알아서 돈 빼주는 자가 있어요. 이거 중개사법에 공부하셨을 거야 아마. 그래서 제일 처음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 즉 경매 등기 전에 자기 권리를 등기부에 올린 사람, 자기 권리를 등기한 자, 이 자는 배당 요구 안 해도 돼요. 배당 요구. 그러니까 주택임차인도 주택임차인 임차권 등기했다면 배당 요구 안 해도 돼요. 임차권 등기 안 했으니까 보증금이 얼마인지 모르죠. 제3자가 그때 배당 요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권자 등기했죠. 그럼 채권액이 등기에 지키니까 누구든지 제3자가 얼마 받을지 알아요. 돈을. 저당권자 등기했죠. 등기부에 채권액이 지키니까 배당 요구 안 해도 누구나 알아요. 얼마 받을지. 이자는 배당 요구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주택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했다면 배당 요구 안 해도 돼요.
보증금이 얼마인지 찍히니까. 임차권 등기 안 했으면 제3자들은 보증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죠? 그때는 배당용 해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은 맞아요. 저당권은 당연히 등기했으니까 채권이 얼마인지 제3자가 누구나 다 알죠? 이때는 특별히 배당용 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개사 부전 하셨죠? 했을 거야 아마. 했을 거야. 단 주의하실 게 경매 등기 후 여기까지 좀 그러지만 경매 등기 후에 내 권리를 등기한 자는 이자는 배당용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항상 경매가 나오면 경매 등기가 이게 기준이에요. 경매 등기 후에 또 저당권 나올 수 있죠. 경매 등기 후에 또 저당권 나올 수 있잖아요. 그 자는 배당용 해야 돼요. 그럼 등기 공무원이 모르거든요. 공무원이. 등기 공무원이 경매 등기한 다음에 그 부동산 등기부 다시는 안 열어봐요. 그러니까 그 뒤에 저당권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자는 배당용 해야 됩니다. 근데 첫 경매 등기 전에 내 권리 등기한 자는 배당용 할 필요 없어요. 공무원이 눈으로 다 확인했으니까. 그래서 19번은 그래서 3번은 시험에 최근에 한 2번 이상 나왔으니까 잘 보셔야 돼요. 3번 질문 다 하시겠죠? 왜 막 모르는 표정 주니까 제가 진도를 못 나갔네. 좀 모르면 표정을 좀 밝게, 알면 표정을 좀 밝게 해주세요. 모르면 찡그리시고. 그래야 제가 그 조절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휴가 때 민법 1차 공부하라 했잖아요. 안 하니까 다 이래 잊어버려요, 지금. 그러죠?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요, 별로. 연기를 딱 안 돼요, 지금. 자, 이제 20번을 보시면, 갑은 을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갑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그럼 소유자 누구예요? 갑소유 부동산 돈 한번 치시고, 밑에 저당권에 을 씁니다, 을. 을이 저당권자. 이제 옳은 거 그랬죠? 기억 보시면 저당권자 갑이 우리 갑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그대로 보유한 채, 즉 엄마는 집 안 나갔어요. 저당권 자식만 제3자 양도하면 안 되죠. 자식 혼자 집 못 나가죠. 그래서 저당권만 제3자 병역이 양도 안 돼요. 양도하고 그 이전 부기 등기를 한 경우 이는 무효 맞습니다. 왜 그래요? 자식만 집 못 나가죠. 반드시 엄마랑 함께.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채권과 분리해서 저당권만 양도 못해요. 자, 니은 우리 자신의 대여금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 사실을 갑에게 통지하였다면 그로서 곧 병은 저당권도 함께 취득한다. 다시 보세요. 이번에는 니은은 엄마가 집 나갔죠. 엄마를 양도했죠. 그럼 저당권도 따라가요. 단 무조건이 아니라 저당권 이전 등기하겠죠. 다시 니은 우리 자신의 대여금 채권 엄마를 병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 사실을 갑 채무자에게 통지하였다면 그래서 것이 틀렸죠. 저당권 이전 등기 해야 돼요. 저당권 이전 등기 하여야 병은 저당권도 함께 취득한다. 것이 틀린 겁니다. 왜 저당권 이전 등기 해야 되죠? 법률행위니까. 법률행위 186조. 디귿을 보시면 갑이 갑이죠? 자신 갑을 저당권자라는 1번 저당권을 설정해 놓고 난 다음 을에게 2번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맞죠? 자기 부동산에 자기가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까? 항상 제한물권은 타물권. 내 물건에는 아까 유치권 X, 저당권 X입니다. 다시 디귿. 갑이 자신을 저당권자라는 1번 저당권을 설정 못해요. 못합니다. 내 거니까. 그 앞부분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았어요. 뒤에 허용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 리을 피담은 채권이 소멸하 했으나 그럼 저당권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하죠? 다시 피담은 채권이 소멸하였으나 을명의 저당권 등기 그 무효죠. 그냥 0이라고 쓰세요. 0. 무효니까 0.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는 경우 을이 병에게 저당권을 양도하고
그 이전에 부기 등기 너도 0 등기하면 저당권 부활한다 틀렸죠. 무효를 이전하면 0은 0 다 무효입니다. 그래서 옳은 거니까 5번이 정답이에요. 기억과 틱은. 좀 어려운 문제였죠? 복습을 잘 해보세요. 이건 당연히 다 알아야 돼요. 5번, 20번 문제는. 그 다음 나머지 문제들은 너무 우리 시험범위 벗어난 거라 쭉 넘어가시면 25번을 봐보세요. 25번. 그리고 오늘 저당권 문제까지 다 하고 그 요약집으로 부동산 실명법 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갈 범위를 약간 좀 적게 잡았어요. 그럼 자 234페이지 자 25번 봐보세요. 저당권 여력이 미치는 범위 설명 중 옳은 거죠. 1번 저당권 여력을 저당 부동산은 종물에 미치지 않도록 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 맞죠? 유효. 그러니까 358조는 임의규정이에요. 그래서 임의규정이니까 특약이 우선하고 특약이 없을 때 저당권이 부합물 종물에 미치는 거죠. 또 요약집 118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요약집 118페이지. 하단에 양괄호 2번 목적물 범위 있습니까? 그럼 358조 보시면 저당권 여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치는 원칙 미쳐요. 그러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가 뭐예요? 특약 약정. 특약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안 미친다 그랬죠. 그러니까 특약이 더 우선합니다. 그래서 358조는 임의규정 그랬죠. 그러니까 오른쪽 페이지 중간에 동그라미 4번 임의규정 써있죠. 임의규정이다라고 그 자체 그대로도 시험에 나왔어요. 특약이 우선합니다. 다시 문제 보시면 그래서 1번이 바로 정답이에요. 원칙 유효합니다. 약정. 다음 2번. 저당 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해서 일반 채권자 즉 제3자가 먼저 압류한 경우에 저당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에게 물상대입니다. 그럼 물상대입 받을 수 있다죠. 꼭 저당권자가 압류할 필요 없죠. 제3자가 압류했어요. 그럼 그 제3자는 그냥 일반 채권자 그랬죠. 그럼 우선 변제권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저당권자가 먼저 받는 거죠. 저당권자가. 그래서 저당권자는 자신 채권 우선적으로 먼저 변제받을 수 있답니다. 제3자는 우선 변제권 없으니까. 다음 이제 3번은 이런 거였죠. 3번 그 판례도 시험에 나올 때 있으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부합물 종물에 저당권 여력 미치죠. 그에 관한 대표적 판례입니다. 자, 갑이 1층을 신축한 다음에 1층에 저당권이 나왔습니다. 당 갑이 2층을 중축했어요. 세 번째로. 갑이 중축했는데 중축 부분이 독립성이 없어요. 그 말은 1층에 부합된 겁니다. 1층에 부합되면 저당권 설정 후죠. 저당 설정 후에 생긴 부합물 종물에도 저당권 당연히 다 미칩니다. 그래서 갑은 그러면 이렇게 증축했는데 이게 독립성이 없으면 등기소 가서 분할 등기할 수 없죠? 무슨 등기해야 돼요, 갑은? 그렇죠. 독립성 없으니까 2층만 따로 분할 등기 못해요. 구분 등기 못하는 거죠? 무슨 등기해야 돼요? 건물 면적이 증가했으니까 표시 변경 등기해야 돼요. 근데 법을 몰라서 표시 변경 등기를 안 했어요. 그럼 이 부분은 공적 장부 어디에다 나타나요? 등기 안 했으니까. 그 상태에서 저당권자가 1층만 경매 청구했습니다. 그럼 경매할 때 2층이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어요. 등기 안 했으니까. 그러더라도 경락인은 당연히 2층까지 전부 다 지어갑니다. 전부. 그래서 저당권 설정 전이든 설정 후든 부합물 종물에 다 미칩니다. 그럼 자 3번.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 여력은 설정 후 도너칩니다. 설정 후 증축된 건물 부분 가로 열고 경제상 독립물로서 효용을 갖지 못한다 그 말이 부합되다 그 말이죠. 거기에 미치지 않는다 틀렸죠. 미친다. 그래서 설정 후에 생긴 부합물 종물에도 원칙 다 미칩니다. 설정 전후를 따지지 않죠. 4번.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토지의 건물에도 저당권이 미친다 틀렸죠. 토지의 저당 설정하면 건물은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이고
토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미쳐요. 5번은 토지 임차인 식재한 수목 나왔죠? 그럼 수목이 나오면 제가 뭘 보라 그랬죠? 나무 심을 권원이 있는 거 없는가? 그럼 토지 임차인은 토지 정당에 빌렸죠. 그럼 다시 토지 임차인 식재한 수목은 그 나무는 토지에 부합돼야 안 돼요? 다시 토지 임차인 식재한 수목 나왔죠? 그럼 그 수목은 토지에 부합돼야 안 돼요? 부합 안 되죠. 식재할 권원이 있으니까. 땅 빌렸잖아요. 권원이 있으니까 토지에 부합 안 돼요. 자, 수목이나 그 다음 축전, 건물, 기타, 공작물도 부합 안 돼요. 대해서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력이 미친다. 틀렸죠? 안 미쳐요. 부합 안 되니까. 그래서 1번이 이점의 답이었습니다. 다음 오른쪽 27번 한번 봐볼게요. 자, 27번은 공동저당인데 시험에 거의 안 나오지만 이제 25회 때 나왔으니까 몇 년간 안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안 하기 뭐 하니까 한 번만 해볼게요. 일단 요약집을 123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자, 123페이지 보시면 1번 공동저당에서 368조가 있습니까? 그럼 1항 보세요. 1항. 동일한 채권 담보로 수개 부동산의 저당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 그러니까 1항이 동시 배당하는 때는 각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해서 그 채권 분담을 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동시 배당만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 2항을 보시면 일단 문제는 동시 배당 푸는 겁니다. 자, 2항. 저당 부동산 중 일부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이게 이시배당. 그 대가에서 채권 전부 변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전환 규정이 동시배당이죠? 동시배당에 의해서 다른 부동산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해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간단히 봐볼게요. 자, 이런 거야. 공동저당이란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수개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한 겁니다. 수개. 자, 갑이 을에게 3억을 빌려줘요. 채권자가 3억 빌려주면서 담보를 요구해요. 그럼 채무자가 자기 거 3억 부동산이 있대요. 3억. 그럼 여기에 3억짜리 부동산에 갑을 1번 저당권 해주면 갑이 3억 빌려줄까요? 3억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맡겼어요. 그럼 3억 빌려주겠어요? 일반적으로 안 빌려주겠죠? 만약에 경매에서 한 번 유찰되면 못 받거든요. 갑이 야 이거 말고 하나 더 돼. 그러니까 우리 2억짜리 Y부동산도 1번 앞에 해줬어요. 그럼 갑은 3억 빌리면서 총 5억 상당의 부동산에 1번 저당권 취득했죠? 그럼 이제 갑이 돈 빌릴 수 있죠. 이렇게 공동저당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X란 부동산에 후순위 저당권자 병이 나왔어요. 그 다음 이 Y란 부동산에 후순위 저당권자 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갑에게 3억을 갚지 못했어요. 그럼 갑이 이제 경매하겠죠? 경매에서 이 두 부동산을 동시에 배당하든 이시 배당하든 갑이 선택해요. 갑이 선택하는데 결과는 똑같아야겠죠. 그럼 자, 갑이 이걸 경매했더니 시가대로 3억에 경매됐고 이것은 Y는 2억에 경매했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럼 갑 채권 3억이죠? 그럼 항상 부동산이 두 개 나면 항상 비율은 3대2 아니면 2대1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 시험 항상 이렇게 나와요. 2대1이 더 쉽겠죠? 3대1이 항상 둘 중에 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 법대 교수들이 산수를 못해서 다 법대 왔어요. 저도 그랬고 수학을 못해요. 그러니까 복잡한 계산 만들 수가 없어요. 그 머릿속에 딱 둘 중에 하나예요. 무조건. 그럼 이건 3대2죠. 그럼 3대2는 퍼센트로 따지면 몇 대 몇이에요? 퍼센트지. 60대 40이죠? 60대 40이에요. 40. 그죠? 그러면 이제 동시배당에서 동시배당 채권 3억을 60% 40% 받아갑니다. 그럼 368에서 여기서 1억 8천 받아가요. 3억이죠? 3, 4, 12에서 1억 2천 1억에 받아갑니다.
값 3억 다 받아갔죠? 동시배당. 그럼 후승이자평은 3억 경매대금에서 1순위가 1억 8천 받아갔거든요. 그럼 나는 최대 1억 2천밖에 못 받아가요. 그러죠? 여기 후승이 정은 2억에 경매대인데 2억 경매대가에서 선수이자가 1억 2천 받아갔죠? 그럼 정은 2억에서 1억 2천 빼면 총 8천만 원까지밖에 배당을 못 받아갑니다. 그죠? 이렇게 빨간색처럼 이렇게 동시배당 하시면 돼요. 동시배당. 이게 1항. 근데 2항은 20배당이죠? 자, 이 X 먼저 배당했다. X 먼저. 그럼 X가 3억에 경매됐죠? 값 채권 3억이거든요. 그럼 값이 여기서 3억 다 받아가요. 여기서. 3억짜리 3억 다 받아가요. 그럼 값은 돈 다 받았죠? 그럼 3억에서 값이 3억 다 받아가니까 병은 10원 못 받아요. 3억에서 3억 빼니까. 다음 병은 아까 빨간색처럼 동시배당 했었더라면 이 부동산에서 값이 1억 2천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 1억 2천을 여기 가서 값 대신 받아가요. 그럼 병은 X에서는 10원 못 받지만 Y에서 값 대신 1억 2천 이거 받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는 다 어차피 똑같은 겁니다. 결과는 똑같아요. 그래서 1항과 2항 결과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게 법 좀 보시고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 27번 봐보시면 27번 제가 공동재당 안 하고 넘어가려 하다가 또 저 인간이 산수를 못한다냐고 저를 의심할까 봐 한번 풀어볼게요. 27번. 자, 27번 보세요. A는 2억 원을 피담보 채권을 하여 채무자 소유 X부동산 가로열고 시가 2억이죠. Y부동산 가로열고 시가 1억 Z부동산 가로열고 시가 1억에 공동으로 1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다 채무자 소유요. 한편 X에는 B가 채권 1억 Y부동산에는 C 채권 6천 Z에는 D 채권 7천만 원이 각각 2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이 경우 시가대로 매각되고 동시배당이네요. 동시배당 된다면 A는 각 부동산으로부터 얼마씩 배당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A에 딱 떠놓으세요. A가 다 1순위 공동담보권자였죠. A가 얼마나 물어봤어요. 그럼 지금까지 문제 쭉 읽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문제? 지금 문제 5줄 같이 읽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나오면 문제가 무슨 말인지 해석하는데 만 2분 걸려요. 이런 게 나오면. 공동적 나오면.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절대 풀면 안 돼요. 다 풀고 시간 남을 때 푸는 겁니다. 풀 줄 알아도 풀면 안 돼요. 문제만 읽는데 1분 더 걸리거든요. 아셨죠? 풀 줄 알아도 제발 자제해 주세요. 자, 그럼 갑이 채권자입니까? 아, A네. A가 채권자고. 누가 채무자죠? 채무자는 누구라고 안 나오네요. 그러면 A가 채무자가 있으면 2억 채권을 가지고 부동산 XYZ 3개 있습니까? X가 얼마였어요? 시가 2억에 경매됐다 그랬죠? Y가 1억에 경매되고 Z도 1억에 경매됐대요. 여기 다 1순위 A가 1번 저당권, 1번 저당권, 1번 저당권. 그리고 2순위는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누군지? 없죠? 문제가 A가 얼마인가 물었으니까 A. 그러니까 2순위 누군지 알 필요 없어요. 그럼 동시배당이죠? 그럼 부동산이 3개면 3대 2대 1 아니면 무조건 2대 1대 1이에요. 그러면 다 1억에 경매했죠? 그럼 이게 1대 1이니까 2억을 1대 1로 받아가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1억 절반 받아가고 여기서 1억 받아가면 돼. 1억. 그럼 1대 1 똑같으니까 5천 5천씩 받아가면 되죠? 그래서 답이 그냥 1번으로 갑니다. 1억 5천 5천. 그래 가볍게 한번 풀어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 이제 한 장 넘기시면 28번을 보겠습니다. 자, 18번은 저당권 여력이 미치는 범위 설명 옳은 거죠? 1번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 목적으로서 저당권 설정 이후에 수취한 과실에 대해서 저당권 여력이 미친다. 틀렸죠? 저당권은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 과실이 미치지 않습니다. 단 압류 후부터는 예외적으로 미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안 미쳐요. 1번 틀렸습니다.
2번 기존 건물에 부합된 증축 부분이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은 경우 아까 왜 평가 안 됐어요? 아까 여기서 표시 변경된 게 안 했으니까. 그 다음 기존 건물에 대한 저당권 실행원 경멸차에서 경락인은 그 증축 부분 2층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틀렸죠? 취득합니다. 3번 구분 건물 후 전유 부분에 대해서만 설정된 저당권 효력은 그 전유 부분 소유자가 그 후에 취득한 대지 사용권에까지 미친다죠?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아파트 503호에 저당 설정하면 그에 기초한 대지 사용권에도 당연히 종된 권리죠? 저당권 효력 미칩니다. 다음 4번 저당권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원에 미친다는 민법 358조 법문은 임의규정 맞죠? 네, 4번이 답입니다. 자, 5번은 물상대죠. 물상대는 이런 거죠. 갑소유 건물이 있는데 우리에게 3억을 빌려요. 채권자에게 이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채권자, 갑이 채무자요. 근데 저당 목적물이 불타 없어졌다, 소실됐대요. 그럼 저당권은 소멸하겠죠? 목적물이 없으니까. 단 대신 여기 화재보험을 들어서 화재보험금 청구권, 보험금 청구권이 나온다면 이게 갑에게 이 돈이 가기 전에 이걸 압류해서 여기에 물상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상대이란 저당 목적물이 없어져야 돼요. 저당 목적물이 없어지고 대신 생긴 가치적 변형물을 압류해서 대신 우선면제 받는 겁니다. 이때 압류는 꼭 의뢰할 필요 없다 그랬죠. 제3자가 해도 상관없어요. 그럼 만약에 이럴 때 물상대에 인정되는가? 갑이 이번에는 이 부동산을 저당권 있죠? 이걸 A에게 매매했다. 또는 임대차 했대요. 다시 건물에 저당 설정했죠? 그 다음에 제3자에게 건물을 매매하거나 또는 건물을 임대차 했대요. 그럼 우리는 이 매매대금이나 월차임에 물상대에 할 수 있을까요? 매매대금이나 차임에 물상대에 못합니다. 왜 못해요? 물상대란 저당 목적물 없어져야 돼요. 없어지고 대신 생긴 가치적 변형물을 물상대하는 겁니다. 이건 건물 그대로 남아있죠? 그러죠? 그럼 우리는 돈 못 받으면 그냥 무조건 경매하면 돼요. 아무 손해 없습니다. 그래서 매매대금, 차임에는 물상대에 못해요. 그래서 자 5번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자 몰래 저당 목적물을 매각한 경우 그 매매대금에 대해서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안 미쳐요? 그게 물상대에 못한다 그 말입니다. 물상대에 인정 안 된다. 매매대금이니까.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자 29번은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 설명 옳지 않은 거죠. 1번 저당권 자, 설정 후 또는 칩니다. 설정 후 건물을 증축해서 증축 부분이 기존 저당 목적물 건물에 부합한 경우 미친다 그랬죠? 1번은 몇 번 했습니다. 자 2번은 타인이 제공했어요. 자 타인이 저당 목적물을 상용에 제공한 물건 이건 종물이 아니에요. 종물이 아닙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당권에 미치지 않습니다. 2번은 참고로 그냥 보시면 돼요. 뭐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3번 건물에 대한 저당권 효력은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권에도 미친다 맞아요. 타인 소유 토지에 우리에게 건물이 있다 해보세요. 그럼 우리는 갑토지 사용권이 있겠죠. 만약 둘 간에 재산권을 설정했거나 또는 토지 임차권을 설정했다. 이렇게 을은 갑토지 사용권이 있겠죠. 이 상태에서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또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면 그 전세권이나 저당권은 당연히 여기도 다 미칩니다. 이렇게 건물에 전세권 설정했다면 전세권자 A는 이걸 취득해야지 갑토지를 팔고 저당하겠죠. 그 다음에 저당 설정했다면 주된 권리에 저당 설정하면 종된 권리도 당연히 효력이 미칩니다. 그래서
이자가 경매 청구해서 경락인이 건물을 경락받으면 당연히 이것도 다 취득이 하겠죠. 그래야 갑토지를 사용하겠죠. 그래서 저당권은 건물에 대한 종된 권리인 재산권 또는 임차권에도 효력이 다 미칩니다. 3번은 맞았죠? 자, 4번. 저당 목적물이 매매된 경우 그 매매되기 위해서 저당권자 물상대할 수 없다 그랬죠? 5번. 저당권자가 스스로 저당 목적물로 가치적 변형으로 대해서 압류하지 않고서는 물상대입권 행사할 수 없다. 틀렸죠? 누가 압류해도 돼요? 제3자가 압류해도 상관없습니다. 5번이 답입니다. 다음 30번은 문제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다음 중 의뢰 건물 철거 청구에 대해서 갑이 이를 거절할 수 없는 것 그랬죠? 다시 문제를 읽어볼게요. 다음 중 의뢰 건물 철거 청구에 대해서 갑이 이를 거절할 수 없는 것. 그럼 만약에 우리 토지 소유자입니다. 토지 소유자. 우리 토지 소유자가 건물 철거 청구해요. 그럼 갑은 법정상권이 있다면 철거당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건 결국 법정상권으로 법정상권. 법지입니다. 그럼 1번. 갑 소유 토지 외에 저당권이 설치된 후 갑이 건물을 축조까지. 다시 보세요. 갑 소유 토지. 그럼 토지는 나대지입니까? 다시 갑 소유 나대지 외에 저당권이 설치된 후 갑이 건물을 축조. 그럼 설정 당시 동인 소유 아니었죠? 그럼 법정상권 인정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철거해 그럼 철거해야 되죠. 그러니까 1번이 바로 답이에요. 법제가 인정 안 되니까 철거해 그럼 철거해야 됩니다. 다시 1번 이제 끝까지 읽어볼게요. 처음부터 다시. 갑 소유 토지에 저당권 설치된 후 갑이 건물을 축조했는데 저당권이 실행되어 우리 토지를 경락받고 경락대금 완납했다. 그럼 우리 토지 소유자죠? 그럼 갑 건물 법정상권 인정 안 되니까 철거해 그러면 철거해야 됩니다. 거절 못해요. 1번이 바로 정답입니다. 자, 2번. 을소유 토지와 재단 건물 중, 자, 이런 거죠. 을소유 토지 건물입니다. 그럼 현재 토지 건물 동일인 소유네요. 을소유 토지 건물 중, 그 다음,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 실행돼서 이 건물 경매했대요. 실행해서 갑이 건물을 경락받고 어떻게 만나면 그럼 토지는 을, 건물은 갑. 여기 법지 인정되죠? 설정 당시 동의 소유했으니까. 그래서 철거에 그러면 철거 모드에 대항할 수 있죠? 여기는 법지가 성립됩니다. 3번은 그 반대예요. 갑 소유 토지와 재단 건물 중 건물의 전대권이 설치된 후 우리 토지를 매수하고 이전 등기를 경로한 경우. 3번은 305조네요. 305조입니다. 여기는 이제 갑 소유 토지 건물이 있고 건물에 전세권 설정했죠? A한테 만약에 전세권을 설정했다. 건물. 그리고 토지를 을에게 팔았대요. 그럼 등기하면 갑이 305조 법정상권 취득하죠? 그래서 철거액이면 철거 모드에 대항할 수 있죠? 그래서 3번도 맞습니다. 이제 4번, 5번 보시면, 자, 4번. 갑소유 토지와 그 지당 건물 중 우리 토지를 매수했죠? 자, 4번은 갑소유 토지 건물이 있는데 우리 뭘 매수했어요? 토지입니까? 우리 토지를 매수했다. 그럼 토지는 을, 건물은 갑이죠? 그러죠? 그러면 자, 매매는 관법지. 관법지는 처분 당시 동일 소유다가 처분으로 소유자 바뀌었죠? 그럼 여기 관법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철거에 그러면 철거 모드에 대항할 수 있죠? 예, 4번은 관법지입니다. 자, 5번. 을소유 토지와 재단 건물 중 갑이 건물을 매수했네요. 이제 이게 정반대네요. 을소유 토지 건물 중 갑이 건물만 매수했대요. 그러면 건물은 갑, 토지는 을. 그럼 여기도 매매니까 관법제요. 그럼 처분 당시 동일 소유다가 처분으로 소유자 바뀌었죠? 그럼 이 건물에서 관법제가 발생하니까
우리 철거 겸 철거 모델하고 대항할 수 있죠. 그래서 4번, 5번은 관법지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세요. 1번. 법지가 인정 안 되니까 철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넘겨보시면 32번 봐볼게요. 32번도 사례죠. 약간 어렵습니다. 갑소유 X토지와 그 지당 Y 건물 중 토지에 대한 저당권자인 을이 저당권 실행해서 병이 토지를 경락받았다 그랬죠. 다시 갑소유 토지 건물입니다. 갑소유 토지 건물 중 토지 저당권자 을이죠. 저당권자 을이 토지를 경매 청구했죠. 그래서 이제 병이 경락받았대요. 병이 경락인 갑건물 있죠. 그럼 여기 설정 당시 처음에 토지 건물 동일서 했으니까 설정 당시 동일서였죠. 경매되면 여기 366조 법정기상권 인정됩니다. 그러죠? 설정 당시 동일서 했으니까 이제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을이 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한 후에 갑이 을 동의를 받아서 Y 건물을 건축했다 하더라도 법지 인정되지 않는다. 맞았죠? 1번 다시 보세요. 을이 토지는 나대지예요. 을이 나대지에 저당권을 취득한 후에 갑이 저당권자 동의받아서 Y 건물을 건축. 그러니까 저당 설정을 당시 건물 없었죠. 그러니까 제일 앞에 토지는 나대지예요. 그러면 설정 당시 나대지 있으니까 설정 당시 동일서이 아니죠? 그럼 법지 X. 그래서 법지 성립하지 않습니다. 2번 우리 토지의 저당권 취득할 당시 갑의 Y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면 법지 인정될 수 있죠? 이렇게 설정 당시 갑이 건물 짓고 있었대요. 그럼 설정 당시 그것도 동일 소유죠? 눈으로 봤으니까 돈 조금 빌려줘요. 이때도 법지 인정됩니다. 3번 우리 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할 당시 있던 건물 그랬죠. 다시 보세요. 우리 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할 당시에 있던 건물.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죠. 그러니까 설정 당시 동일 소유였죠. 그럼 중간에 무슨 일이 있든 무조건 인정돼요. 다시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Y 건물을 신축한 것이라도 법지 인정되죠? 설정 당시 동일 소유 건물이 있었으니까 인정됩니다. 네, 4번. 3번의 경우 철거된 건물이 당초 토지와 함께 을의 공동주당권 목적물이었다면 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건 맞죠? 처음에 공동주당인데 철거되고 신축했단 말이죠. 다시 4번은 위 3의 경우 그 말이 3번이 설정 당시 건물이 있는데 철거하고 Y 건물 신축했죠. 그 말은 이게 공동주당 이 말입니다. 공동주당 있은 다음에 철거되고 신축 그 말이에요. 그때는 법지 X. 4번 맞습니다. 공동주당 후 신축이니까 공동주당 후 신축 3번의 경우를 했기 때문에 그럽니까? 맞아요. 3번에서 연결하면 5번 당초 Y 건물이 X토지와 함께 을의 공동주당권 목적물이었는데 그럼 공동주당 나오면 철거되고 신축 나와야 인정 안 돼요. 그 다음 건물 등기부에 멸실 기재가 이루어지고 등기부가 폐쇄되는 바람에 을이 토지에 대해서만 저당권을 실행한 경우라면 법정기상권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죠? 공동주당 나왔고 건물이 철거됐습니까? 철거 안 됐죠? 그때는 인정된다 그러죠. 공동주당 후 신축이 나와 인정 안 돼요. 근데 5번은 공동주당만 선척했지 건물 등기부가 매실됐지 건물은 남아있죠? 그때는 인정됩니다. 항상 공동주당 후 신축과에 나와 인정 안 돼요. 5번은 공동주당만 나왔죠. 그럼 인정돼요. 그게 이제 15년에 법무사의 시험에 나왔고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집을 한번 봐볼까요? 요약집 99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다 했던 거예요.
요약지 99페이지. 하단에 동그라미 6번과 7번 있습니까? 99페이지 6번, 7번. 6번은 밑줄 봐보세요. 공동저당권 나오고 건물 철거 신축 나왔죠. 성립하지 않는다. 7번은 공동근저당권이 나왔는데 건물이 그대로 존속함에도 등기부의 멸실 기지로 했죠. 그럼 공동저당권 나왔지 철거되고 신축 안 나왔죠. 그러면 인정된다. 라고 6번, 7번 같이 비교해 보시라 그랬죠. 6번, 7번 같이 비교해보세요. 7번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근데 법무사에 이미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32번은 5번이 정답입니다. 5번. 33번까지만 하고 쉴게요. 33번. 33번도 아주 중요하고 작년 빼고 정답을 안 나온 적 없어요. 자, 34번은 이것도 경매입니다. 말소기준권리. 항상 말소기준권리 외우셨죠? 말소기준권리는 경매 신청한 저당권이 아니라 그 부동산의 최선순위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 압류 또는 가압류, 그 다음에 담보가등기가 가등기 담보 같은 말이죠. 부동산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 중에 날짜 제일 빠른 게 말소기준권리, 말소기준권리. 그럼 이보다 먼저 설정된 권리, 우리 시험에는 항상 지상권, 전세권, 대항력 갖춘 주택임차인 같은 임차권 이런 자가 있고 또 이 밑에 지상권, 전세권, 대항력 임차권 있다 해보세요. A를 A, A를 B, C라면 그러니까 말소기준권리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얘들은 다 돈 받는 게 주목적이죠. 이 상태에서 경매 나오면 이 밑으로 다 소멸되죠. 다 소멸돼요. 그래서 원래 지상권 물권이라 대항력 있죠. 전세권 물권이라 대항력 있어요. 임차권 대항력 가졌죠. 대항력 있더라도 경매가 안 나오면 다행인데 경매가 나오면 말소기준권리 아래에 있죠. 다 같이 소멸해요. 그래서 이런 대항력이 끝까지 살아남으려면 경매에서 말소기준권리보다 날짜가 빨라야 돼. 얘들만 살아남아요. 얘들만. 그래서 얘들은 살아남고 얘들은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말소기준권리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그럼 우리 시험 항상 이래 나와. 우리 시험은 항상 이래 나왔어요. 1순위 저당권자 A가 있고 2순위가 전세권자, 지상권자, 대항력 임차권자 B, 3순위가 저당권자 C다. 그럼 경매는 항상 우리 시험 A가 신청해요. C가 경매 신청하면 B는 C보다는 순위가 더 빨랐죠. 그럼 살아남습니까? 소멸합니까? 여기부터 무조건 다 소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저당권 사이에 있는 이 샌드위치 다 소멸해요. 항상 우리 시험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323번도 마찬가지죠. 자, X건물에 대해 1순위로 저당권, 2순위 전세권 소멸해요. 3순위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3순위인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였다. 경락이 이루어지면 2순위 전세권은 어떻게 되는가? 답이 4번이죠. 소멸하되 2순위로 우선면제권 가진다. 왜 그래요? 다 소멸하니까 얘가 1순위 우선면제, 얘가 2순위 우선면제, 얘가 3순위 우선면제. 그렇죠?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10분 쉬가시고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